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나 돈 없는데 뭐 여유 현금 그런 게 없고 지금 돈은 없는데 그러면 이거 빚내서라도 사야 돼? 예. 예, 그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빚을 내서 예. 이제 저금리니까 네. 뭐 마이너스 통장이 됐든 뭐가 됐든 대출 받아서 네. 우량주 사면 되잖아.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상식적으로 너무 무리하면 좋지 않죠. 거기에 대한 원칙이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게, 그 책에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긴급한 투자를 위해 차입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원칙 8인데요. 제 원칙에. 긴급한 투자를 위해 차입을 할 수 있다. 차입의 한도는 향후 1년간 나에게 생기는 현금 흐름 총액을 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저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차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너무 크면 안 되고,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 그러면 연봉이면 연봉,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당이면 배당. 그래서 배당이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럴 때 좋아요. 곧 지금 보통 4월 달에 배당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당한 현금 흐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앞으로 한 100원 나올 것 같고 연봉이 100원이다. 그러면 한 200원 정도까지는 차입을 해서 투자해 볼만 하다라는 게 제 원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전체, 제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네. 차입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규모의 자금은 이거는 내 노동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안에 차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이 가장 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복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뭐 7%, 8% 연리 뭐 수익 얘기하면 상한가 한번 때리면 30%인데 네. 이런 그런 거 막 빠르게 네.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찾다 보니까 위험한 네. 그 주식을 선택하게 되고 손해를 많이 보는데 네. 그런 걸 피하려면 이제 이런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 연리 세계적인 고수들의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 대신 그게 쌓이면 복리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 복리에 대한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복리를 이렇게 저는 책에도 많이 쓰고 그리고 많은 그 워렌 버핏을 비롯한 대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 마음에 특히 우리나라 분들 마음에는 안 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리라는 거는요, 그 5%로 20년 투자하는 거하고 10%로 20년 투자하는 거, 1년 동안은 5% 차이지만은 20년, 10년 뒤의 차이는 굉장히 거대해지거든요. 어마어마해지고.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는,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고, 오래 살아서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살 때부터 주식을 투자했는데 지금 90이니까 80년 동안 투자했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매년, 그때 돈 조금을 매년 10% 정도의 수익률로 투자를 했다 해도 지금 8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복리의 힘은 오랜 장기 투자를 할 경우 같은 작은 1%의 차이라도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차이를 내는 게 그 복리 투자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평균 수명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30세 되시는 분들은 지금 단기간의 수익보다도 앞으로 한 50년 동안 지금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50년 동안 그 1%의 복리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 복리를 생각한 복리 수익률을 생각한 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복리 수익률이 좋은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채권성 주식을 투자를 한다 할 때 이게 하는 방식이 복리로 이거는 몇 프로짜리 주식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채권처럼 네. 뭐 채권 5%짜리 채권, 6%짜리 채권이 있으면 같은 등급이라면 6%짜리 채권을 사겠죠. 예금 3%짜리 예금 4%짜리 예금이 있으면 4%짜리 예금을
가입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저희들은 그 가치를 계산해서 이거는 10%짜리 주식, 이거는 12%짜리 주식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12%짜리 주식을 사고 아니면 12%가 15%짜리 주식을 사고 10%짜리 주식을 파는 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채권성 주식 가치 투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10%와 15%가 지금 5%밖에 차이가 1년은 5%지만은 이게 주식은 그 만기가 없잖아요. 굉장히 오래 보유할 경우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10%와 15%의 가치의 차이는 상당히 클 수 있어요. 미래 가치는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거를 뭐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나? 가져가야지 그만큼 차이를 내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짜리 주식이 있고 15%짜리 주식이 있으면 자금이 유입될 때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15%짜리로 돈이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시장이 막 등락을 거듭하면서 15%짜리 주식은 12%짜리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수익률이 낮아지죠. 그래서 10%짜리는 좀 자금이 빠지면서 12%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는 네. 내가 처음 샀을 때 A라는 주식은 15%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어서 이제 샀고 미래 15%의 그 수익이 미래에 보일 것 오랫동안 같은. 나올. 그리고 이쪽은 10%였어요. B는. 네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두 달이 지났는데 이쪽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러면 내 목표가 대비해 가지고 이제 더 상승할 폭이 한 10% 남았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샀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계속 계산을 해나가는 건가요? 계속 계산해야 돼요. 현재 계속 가격이 기준으로. 바뀌면서 가치가 달라지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가격이 10,000원이잖아요. 네. 가격이 10,000원인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1,000원의 이익을, 매년 1,000원의 이익을 계속 내는 그런 그 복리로, 그러니까 1,000원이지만 다음 해에는 뭐 1,1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1,000원, 꾸준한 복리 1,000원의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다. 그럼 10%잖아요. 10,000원에 1,000원이니까 10%의 수익을 내는 건데 가격이 5,0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지금 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5,000원인데 이 기업이 향후에 내는 이익이 계속 1,000원을 유지한다라면 이 기업은 5,000원에 1,000원이니까 20%짜리 그렇죠.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계산을 수시로 계속 가격이 바뀔 때, 아니면 이 기업의 가치가 바뀔 때 계속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기업이 앞으로도 1,000원씩을 계속 그 이익을 낼 것인가라는 것을 측정을 하고요. 그런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한 1,000원씩은 어려울 것 같아. 평균적으로 한 800원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이제는. 그런데 가격은 또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5,000원에서 이제 800원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16%짜리 주식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오히려 그 이익이 낮아지는 것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시점으로 계산해야겠네요. 투자한 시점이 그렇죠. 아니라. 계속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측정을 가격의 변동과 꾸준한 그런 성과를 내는 기업을 선택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가치의 변동도 계속, 미래 가치의 변동도 그때 상황에 맞게 계속 조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가치는 이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 소위 목표가라고 설정하는, 목표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대치. 그 가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 하니까 네네. 기준이 없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은 싼 것 같아서 사는데 이게 얼마가 돼야 이걸 적정한 가치에 왔다 생각하고 팔아야 되는가. 이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 분이 참 많거든요. 네. 예, 조금 각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결혼 정보 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결혼 정보 회사에서 신랑감의 경제력을 평가를 하잖아요. 네.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경제력을 평가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신랑감의 연봉이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연봉을 보기에 앞서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근데 그 직업이 연봉이 뭐 1억인 사람도 있고 5천만 원인 사람이 있고 한데 1억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연봉은 많은데 내년에도 이게 계약직이라서 내년에도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5천만 원인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 미래의 가치가, 미래 연봉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충분히 측정 가능하죠. 이렇게 측정 가능한 신랑감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게 가치 투자예요. 미래 가치를, 미래에 이 사람이 돈을 그동안 얼마를 벌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측정할 수 있는 주식만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신랑감으로 본다면 공무원들이 그 대상에 포함되겠죠. 그렇죠. 미래가 어느 정도 계산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연봉이에요. 그거는 기업으로 보자면 그 기업의 수익 가치예요. 미래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신랑의 그 경제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신랑이 돈을 얼마 가지고 있냐, 자산을 얼마 보유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뭐 집하고 집이 20억짜리가 있고 그런데 한 10억 부채가 있기 때문에 순자산은 한 10억이 돼요. 라는 분도 있고 저는 한 푼도 없어요. 빵이에요. 저는 빚만 2억 빚만 있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업의 자산 가치와 같습니다. 지금 이 기업을 청산했을 때 순자산 가치라고도 하고 청산 가치라고도 하고요. 북밸류라고도 하고 하는 이 자산 가치인데요. 이 두 가지 수익 가치, 그러니까 신랑으로 보자면 연봉, 그리고 신랑이 보유한 재산, 이 두 가지를 혼재한 종합적인 그 경제력,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가치를 측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연봉이 1억이고, 그런데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는 빵인 그런 신랑이 있어요. 신랑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연봉이 5천이고, 그런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억이에요. 경제적 가치가 누가 더 높은 거죠? 1억. 예, 1억 높을까요? 그분이 높을까요? 예. 아니면 지금 이미 10억을 가지고 있고. 이미 10억을 가지고 있는. 이미 10억을 가지고 있고 5천만 원씩 앞으로 연봉은 좀 이 사람보다 작아요. 이자가 나오는.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치 좀 애매하죠. 이 둘 중에 뭐가 나을까라고.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연봉에 해당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PER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익. 그거를 문제 보면 되는 그거를 거. 많이 보는 게 그 연봉을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재산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PBR, 자산 가치. 맞습니다. 요 이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이거는 알겠는데,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섞어서 네. 이 기업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여기서 이제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계산을 하는 방식이 가치 투자인데요. 우리 칠판의 힘을 빌릴까요? 칠판 한번 해볼까요? 이런 원칙은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네. PER과 PBR이 중요하다는 거. 네. 근데 막상 그걸 활용을 해서 네. 어떤 식으로 그 가치를 계산하는지, 네. 도출하는지가 이제 잘 헷갈리는 거죠. 그 방식은 투자자마다 다 다르고요. 그거는 신랑감을 택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고 그 기준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명확한 기준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그 기준을 지키는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예. 그건 이제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가장 우리 기본적인 교수님이 네네. 사용하시는 방법. 네. 그 가장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방식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거를 배우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그거를 이제 책에도 서술을 하고 있고, 꼭 책을 안 보더라도, 제 이름과, 주식,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시면 그 방식들이 상세히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가장 쉬운 기본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주식 한 주에 아까 순 재산이 만 원이에요. PBR이? 이거는 BPS라고 해요. BPS. 예, BPS라고 해서 북밸류 퍼 쉐어죠. 한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네. 아까 이게 신랑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그거와 같은 거죠. 근데 한 주당 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기업. 그다음에 2번 기업은 2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주당 가치가 네. BPS가요. 그리고 이 회사는 매년 1,000원의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매년 500원의 이익을 내는 거예요. 물론 이건 복리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아니면 이게 이 중에 100%다 배당으로 해줄지 아니면 뭐 유보를 할지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은 좀 계산을 간편하기 위해서 그냥 10% 순자산의 10%를 내고 5%를 내는 이익을 내는 이런 걸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이 순자산 가치는 똑같아요. 이거는 만 원, 이거는 2만 원. 그 재산 청산하면 딱 요 재산이 나온 거는 변함이 없어요. 수익 가치를 계산할 때는 할인율이라는 거를 구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그 상법, 정려세법, 상속세법 거기에는 그 세법이죠. 그 세법에는 이거를 구하는 방식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10%로 할인을 해요. 그래서 1,000원을 10%로 할인하면 이거는 만 원의 가치를 가져요. 1,000원을 이게 10%로 그러니까 우리 할인하면. 순이익 EPS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년 1,000원을 내는 1,000원의 이익을 내는 것의 가치를 구하는데 10%로 할인을 해서 가치를 구하면 이거는 수익 가치가 만 원이야. 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산 가치 만 원, 수익 가치 만 원인 회사가 되는 거죠. EPS는 한 주당인 거고, 그러니까 전체 회사의 예, 요게 발생하는 EPS. 수익. 예, 요게 EPS. 요게 EPS. earning per share 해서 주당 순이익이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인데 요거는 가치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를 사람 투자자마다 이거는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10%는 말이 안 돼. 나는 이거를 8%로 할인해서 가치를 구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좋고. 그러면 8,000원이 되는 거네요? 적정 가치는? 아니죠. 1,000원 나누기 8%니까 더 이게 낮을수록 할인율이 낮을수록 가치는 수익 가치는 높아지죠. 거니까. 예. 12,000원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계산도 편하니까 10%로 해볼게요. 뭐 저도 그냥 10%로 해요. 예. 그래서 만 원, 이거는 자산 가치가 만 원, 수익 가치가 만 원인 회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회사는 자산 가치는 2만 원이지만 이거는 수익 가치를 10%로 할인하면 얼마가 될까요? 수익 가치가 5,000원짜리 회사가 되죠. 네. 수익으로만 따지면 이 회사의 가치는 5,000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두 회사의 경제력은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두 개를 융합해서 혼재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랑을 결정할 때와 똑같이요. 그런데 이걸 법상으로는 세법상으로는 자산 가치를 2로 하고요. 수익 가치를 3으로 해요. 2대 3으로 이거를 조금 더 가치를 더해서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똑같이 해요. 그냥 1대1로. 1대1로 그냥 그 평균치를 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법은 수익 가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자산 가치도 수익 가치만큼 똑같이 중요하다.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자산 가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연봉보다는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는데 재산이 중요하죠. 네, 요걸 중요하게 보는 것처럼 저는 요걸 약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만 원과 만 원의 평균. 그래서 이거는 평균 가치는 만 원이 됩니다. 이거와 평균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 2만 원이라는 자산 가치와 5천 원이라는 수익 가치로 해서 요거의 평균 1대1로 하니까 12,500원이죠. 12,500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1번 회사는 10,000원짜리 회사, 그리고 2번 회사는 12,500원짜리 회사로 가치를 측정을 하고요. 그러면 매매는 어떻게 하는데 하면 그것도 원칙을 정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정해진 이 가치보다 30% 싸게 가격이 형성됐을 때 매입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50% 싸진다면 그때는 또 더 많이 살 거야. 뭐 이런 룰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가치 투자다. 그러면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매수는 그렇게 하시고 싸게, 예. 매도는 그럼 요 가격 10,000원, 12,500원이 되면 매도를 하는 건가요? 그것도 룰을 사람마다 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매도를 할 때는 보통 적정 가격에 오면 매도해. 아니면 적정 가격에 가까우면. 가까워지면 9,500원. 7,000원에 샀잖아요. 네. 7,000원에 샀는데 그때 계산, 갑자기 이 회사가 수익이 갑자기 좋아져서 2,000원이 돼요. 네. 이제 앞으로는 계속 2,000원이 나와. 이러면 이것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 이것도 똑같이 계속 1,000원을 내고 있다면 7,000원에 샀지만은 그냥 10,000원 가까이 오면 적정 가치가 오면 그냥 매도하는. 그리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룰은. 나는 90%부터는 매도를 시작할 거야. 분할 매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되니까 90%부터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해놓고 그거를 지키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적정 가치가 되면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 돈으로 또 30% 할인돼 있는 30%싼 다른 주식을 투자를 그러면 하면 지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한 경우에는 이제 네네. 다시는 이 주식을 쳐다보지 않나요? 아니요, 계속 보죠. 계속 다시 또 봐서 싸질 가격이 경우. 다시 싸지면 그거는 다시 매입을 하고.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기별로 사업 보고서를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번 분기에 5,000원이 저 1,000원이었는데 500원, 뭐 700원으로 떨어진다든가. 네. 혹은 반대로 2,000원, 3,000원으로 상승을 해요. 네. 그러면 뭐 달라지나요? 아니면 이대로 처음에 가졌던 원칙대로 가나요? 그래서 이 1,000원이라는 거는 예. 그리고 이 500원이라는 거는 한 해에 1,000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적어도 한 10년 정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신랑감을 볼 때 당신 지금 1억, 연봉이 1억이야? 그런데 앞으로 아까처럼 그냥 계약직일 경우 그런 경우는 아예 대상에서 빼버린다고 하잖아요. 지금의 연봉이 앞으로도 계속 어느 정도 속도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들만 선별해서 이 가치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이 아니고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의 미래 가치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주식은 투자하지 않는 이익이 원칙. 꾸준한. 예, 이익이 꾸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수 뭐 소비주라든지 뭐 그 워렌 버핏이 옛날에 초콜릿 회사 뭐 코카콜라 이런 식 음식료 주로 내수 기술주 안 했죠. 예, 주로 수익이 꾸준한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대상으로 투자를 한 이유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치 투자다. 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이제 10년을 지금 내다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올해는 이렇게 1,000원이라는 게 이제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예상이 돼요. 네네. 이렇게 1,000원이. 네. 근데 내년도, 또 네.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네. 어떻게 예측을 하죠? 올해 말고 내년도요? 네, 그러니까 10년을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의 어떤 이 네네. 순이익이라든가 이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네. 향후 10년의 어떤 그 이익 이런 표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향후 10년 동안의 이익이 계속 이 정도 될 거야라고 계산을 어떻게 뽑냐는 거죠. 그 기업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일단 그 기업이 이해하기 쉬운 기업일 경우, 그럴 경우, 그리고 그 업종을 잘 아는 사람의 눈에는 그게 어느 정도는 미래의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식을 채권성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채권성 주식의 정의가 뭐냐 하면, 채권의 가치는 내가 10,000원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러면 미래 가치는 이렇게 복리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미래 가치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한 점으로 딱 나오죠.
원리금이 얼마 나와. 딱 이렇게 정해져요. 근데 지금 주식은, 주식에 지금 이 사람 재산은 지금 10억이지만은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연봉 1억 갔다가 어떨 때는 뭐 백수가 됐다가 이런 분들의 미래 가치는 측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투자 대상에서 다 빼버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같은 그런 분들은 대략 이 사람이 미래의 가치가 대충 채권처럼 한 점에 가진 않지만은 대충 어느 정도쯤 갈 것이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무원 같은 주식을 채권성 주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네. 뭐 1,000원 정도의 수익이 나요. 네. 1,000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그래서 이걸 그냥 10,000원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계산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네네네. 근데 현재는 1,000원인데 네. 그러면 향후 10년을 예상을 해서 이거는 이 업종은 네. 변동 없이 이렇게 갈 거야라고 예. 생각하고 10년간은 1,000원일 거야라고 계산하나요? 아니면 매년 요 정도 성장률을 보였으니까 올해는 1,000원이지만 내년도는 1,200원이고 뭐 1,100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토탈로 뽑나요? 그 평균치로 10년치에. 모든 그 주식은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는 게 맞아요. 감안하는 게 맞고요. 그걸 감안하면 사실은 아까 저는 매년 1,000원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올해는 1,000원, 내년에는 1,100원, 그 다음에는 1,210원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는 걸 예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워렌 버핏은 ROE만 본다. 그래, ROE가 계속 유지되는 기업만 본다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ROE가 10%다라는 말은 내가 10,000원일 때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일 때 ROE가 리턴 온 에쿼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산이고요. 내가 내 재산에 대한 수익이 얼마냐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건데 10,000원일 때 첫 해에는 1,000원이 나오지만은 그 다음 해에는 1,10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1,000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때 10%죠. 네. 근데 1,100원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순자산은 11,000원으로 올라가죠. 이 네. 1,000원이 합쳐지니까 네. 11,000원으로 가고 이 11,000원에서 또 10%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 12,100원이죠. 이렇게 이걸 합쳐지면 12,100원인데 여기에서 1,210원, 1,210원의 이익이 나오면 이런 주식이 계속 10%의 ROE를 유지하는 이런 복리 효과를 가진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식일수록 이런 복리 효과가 미래 가치가 이렇게 훅 커지는 그런 복리 효과가 생기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매입 시점에서는 이제 1,000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이것이 뭐 작년이 됐든 올해의 어떤 예상 수익이겠죠. 아니면 확정된 그 수익이 됐든. 네네. 그럼 현재 기준은 이 1,000원으로 해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정하는 건가요? 이거는 복리 효과는 일단 나중으로 보고.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할 때는요. 네. 또 약간 다른 방식을 이용해요. 아까는 제가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기업의 가치를 정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방식을 쓴 거고요. 조금 이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면 시청자들이 다 지금 다 꺼버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예. 하고 일단 그 기준에서 네네. 마무리를 짓죠. 조금 더 다르게 계산하는 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1,000원의 수익, 네.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만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요 방식으로 하는 법을 그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회사는 ROE, 아까 보면 이제 내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느냐, ROE가 과거 10년 동안 7%를 계속 유지했어요. 네. ROE가 7%예요. 과거에도 7%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재산이 10,000원이에요. 미래에도 이 회사는 ROE가 계속 7%야
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계속 7%였다면. 그러면 미래 10년 뒤에 이 재산이 얼마일까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7%로 계속 쌓이면 복리로 하면 약 2만 원이 돼요. 아. 네, 사실은 7.2%인데 그냥 대충 할게요. 2만 원에 10년 뒤에는 이 만 원의 재산을 가진 주식이 2만 원의 재산을 가진 주식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매년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네네. 이익이 회사에 계속 자산으로 남아 있고 네. 계속 그것이 활용되면서 네. 결국 이 재산이 결국 10년 후면 더블로 간다. 네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 방식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제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 이렇게 예측한 미래의 가치와 그래서 아까 이런 식으로 공무원 같은 회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예측을 한 게 2만 원이에요. 네. 이 속도로 7%의 속도로 올라가서 이 2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10년 뒤에 이 미래의 가치와 현재의 가격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현재의 가격을 하면 5천 원과 2만 원의 차이. 이거는 어디서 제가 힌트를 얻었나 하면 워렌 버핏이 내가 지불하는 것은 가격이고 내가 얻는 것은 가치다. 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고 하는 이 계산법으로 그럼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이 계산법으로 이 회사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약 15%가 나와요. 4배니까 10년에 4배 정도면 약 15%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이 2만 원 미래에는 한 2만 원의 재산이 될 거고 지금 가격이 5천 원이니까 요거는 한 15%짜리 주식이야. 라고 저는 기준을 정하는 거죠. 아, 예. 네.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하면 네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과 네.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네. 그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10년 후 가치를 산정을 하고 네. 그것을 이제 10으로 나눴을 때 매년 몇 프로의 네. 수익률을 내줄 것이냐. 복리로 몇 프로인가를 판단하는 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5천 원에 지금 가격 5천 원이고 지금 2만 원이면 15%짜리 주식이잖아요. 네. 기대 수익률이요.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만 원으로 팍 올랐어요. 네. 그럴 경우는 다시 계산을 하는 거죠. 2만 원인데 만 원이면 이거는 7.2%구나. 이제 환경이 바뀐 거죠. 가격이 수익률이. 오르면 수익률이 확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7.2%짜리 주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권성 주식들을 계속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5%짜리, 이거는 10%짜리, 이거는 15%짜리. 그렇다면 어느 순간 보니까 15%짜리 주식이 있네. 그거는 매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짜리는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항상 되겠죠. 그 기대 수익률이 높은 퍼센티지를 항상 보유하는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예. 아, 네. 이렇게 이제 이 칠판이 상당히 유용하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들으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아주 좋은 그 노하우를 이렇게 기꺼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보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방식은 꽤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채권성 주식 투자법이라고 해서. 네, 그렇군요. 예.